나죽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날씨 정말 좋으니까 뭐 주식장은 안 좋지만 기분은 좋은 상태로 텐션 업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회사 자료들을 좀 파악해 보니까 여기 번호가 있죠. 이게 저희가 유튜브 상담용 번호는 아닌데 그 경제TV 저희가 송출하는 프로나 예, 재무상담, 자산관리하는 그런 용도의 번호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가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도, 경제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그리고 자산관리랑 자문, 투자 자문 같은 것들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게 사실 하락장이니까 손실을 많이 보셨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손실을 복구하는 건 주가가 오르는 때까지 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이게 언제 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저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S밴드나 S시그널 이런 것들을 매매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수나 주린이로 계시면 안 되고 중수, 고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 주식장이 안 좋고 국내장이 안 좋으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물론 그렇죠. 지금 이런 장에 저라고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단타 또는 스윙 정도만 수익이 나는 거지 전체 계좌가 플러스로 가진 못하는데 진짜 이유는 이런 데 있어요. 여기 그냥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과거 자료. 예. 적중률 90%, 99.9 신화를 가진 애널리스트 김적중 씨한테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자료와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세계 동향, 경제 동향,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비결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애널리스트가 뭐랍니까? 아닙니다. 주식하고 싶은 회사의 구내식당에 가보곤 합니다. 구내식당이요? 네, 직원들이 식판을 맛있게 싹싹 비우고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 우스개로 들리겠지만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를 보나요? 이런 외부적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슈퍼개미가 많습니다. 그 회사를 깊숙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거의 틀린 적이 없다는 거죠. 뭐 직원들이 식사 맛있게 하면 그 회사 좋은 회사일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자, 유럽의 유명한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대부분 시간 경제 공부하는 데 쓰시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나쁜 건 아닌데 그러기에는 뭔가 시간 투자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대 불행은 게임 시작과 함께 돈을 땄을 때다. 바로 2020년도죠.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돈을 땄어요. 이 부분이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다. 여러분 계좌에 이렇게 있는 돈보다는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중요해서 수익 실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S시그널 알려드렸고 S밴드는 회사 개발용이라 공개는 못해요. 근데 그거와 유사한 WS 볼밴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누구나 쓰실 수 있으니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식 전문가라 불리우는 이유는 주식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주식이 어땠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과거에 어땠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면 돼 라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 흐름을 정확하게 찍을 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이랬을 때 전 경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고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변화 탓보다는 내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하락 국면이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오를 겁니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은행의 이 자료를 보시면 주식 가격 떨어질 때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으니까 패닉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패닉셀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게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거야 라는 걸 예측이 되거나 경험칙적으로 알 수 있으면 여러분 패닉셀 하실 거예요? 안 하시죠. 그게 심리적 지지선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S밴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TQ가 43달러에서 브레이크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버틴다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 떨어질지 모르니까 못 버티고 팔아버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손실 종목보다 이익 종목을 처분할 확률이 상승한다. 이 블로그에서 이 사파에서 되게 쉽게 얘기한 거지. 자, 여러분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해야겠다. 그 가격이 보이시면 쉽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대략 삼성전자가 지금 6만 7천 원대까지 왔는데 얘가 8만 2천 원대까지는 올라가 라고 딱 내 눈에 보이면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성공적인 추가 매수를 위한 두 가지 원칙도 또 주는데 제가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참 말은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준이 되는 손실률 미리 정해놓기 마이너스 20%.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0% 떨어졌을 때 여러분 손절하는 거 눈 딱 감고 손절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복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 탓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횟수는 최대한 2, 3회 넘지 않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두세 번 갖고 어떻게 물타고 끝냅니까? 그럼 얼마까지 떨어질지 내가 알아야 두 번, 세 번 나눠 놓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레인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구간 들여서 여기서 이렇게 나누십시오. 그걸 드리니까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하기 좋다 이런 생각 들고요. 책들 보면 이런 내용은 차고 넘칩니다. 이거 누가 못하나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시죠? 네, 운전하실 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운전 잘하려고 자동차 구동 원리, 엔진 어떻게 돌아가고 펜벨트가 어떻게 작동하고 오일들이 어떻게, 이거 모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알아야 된다고요. 엔진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언제 갈아줘야 되는지. 제가 심지어 저도 주변에 여러분들 계시니까 엔진 오일을 2년째 안 간 분도 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새 차 아니고 중고차 사신 분인데 나중에 그 퍼졌죠. 길에 가다가 퍼져갖고 레카차에 끌고 갔더니 안에 떡이 졌더라고, 엔진 오일이. 그러면 중요한 건 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인데 그런 지식 자체를 안 갖고서 운전을 한다? 위험하죠. 전 주식에서 이런 겁니다. 차트를 말씀드릴 때 그 정도 개념은 갖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의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차트를 꼭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하셔도 되는데 모르고 하셨을 땐 나중에 데미지가 엄청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잘하려고 경제의 모든 흐름을 반드시 공부할 필요는 진짜 없어요. 유가, 달러 하면 좋죠. 금리, 이거 여러분 전업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직장이 금융권 아니시잖아요. 이거 하버드 출신의 정말 저명한 교수님들도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분들도 이 내용 다 안다고 미래를 추측 또는 예측하시는 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니켈, 구리의 가격 이런 거 동향까지 다 보고 가면서 주식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알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 투자하실 분들은 충분히 하시고, 그럴 바엔 뭘 하시면 좋냐? 자, 오늘 제가 볼린저 밴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언제 팔지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언제 살지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차트에 이 밴드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에는 하나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볼게요. 기준선 상하의 2개, 총 3개 선. 이따 차트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선이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이 이렇게 3개.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큰 시기에는 밴드의 폭이 넓어져요. 이렇게 위로. S밴드도 그렇죠. 이렇게 쫙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거 이전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작아지는 시기는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지면요, 보통 변곡이 발생합니다. 흐름의 반대로 가던가 뭐 이런 변곡이 발생해요. 당연히 상단 밴드는 지지 저항이라 위쪽 밴드로 가면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 밴드로 다가가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플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잘 몰라요. 이 선에 탁 붙어서 가거든요. 예, 그건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영상 제작자분들, 유튜버 분들이 제네럴리스트는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밴드 하나 쓰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밴드를 겹쳐 쓰면 이게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요 TV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박군이, 연예인 박군이죠. 예, 특전사 맞는 것 같아요. 예, 사과를 젓가락으로 쪼갰죠. 일반 사람들이 젓가락 쓰면 밥 먹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름 훈련받은 고수는요, 같은 젓가락으로 뭘 해요? 사과를 쪼갭니다. 예, 저는 입으로 쪼개도 힘들던데, 예, 손으로는 절대 못 쪼갭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의 밴드를 갖고 예, 많이 연습을 하시면 정말 훌륭한 무기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정법 알려드릴 건데, 자, 안타깝게 HTS를 쓰셔야 돼요. 컴퓨터로 하셔야 되고, PC 버전을 쓰셔야 되고, 예, 모바일 버전은 이게 두 개가 겹쳐지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PC 버전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시고, 모바일 쓰실 분들은 하나만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설정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WS 볼벤 설정하는 법 안내 드릴 건데, 오늘은 많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으로 하겠습니다. 키움은 이 글로벌이 해외 주식이고 영웅문 글로벌이죠. 국내는 영웅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린 TQ를 할 거니까 영웅문 글로벌을 여시고, 차트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차트 칸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 여기서 멀티 차트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처음엔 이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제가 살짝 세팅을 했는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멀티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좌측 상단을 누르시면 요 창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칸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2x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봉 차트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요 상단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타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이 쓰실 수 있으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설정하시고, 자, 여기에 일봉 차트죠. 일봉 차트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영웅문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뜹니다. 지표 뜨고. 그래서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BOL이라고 여기다 치시면 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 볼린저 밴드 있죠? 그래서 이걸 탁 누르시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볼린저 밴드, 자, 이 선 위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간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설정 넣으시고, 라인 설정은 중간 볼린저 밴드는 색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통상 여기는 보라색으로 넣습니다. 보라색 2라인, 그 다음에 상한선 여기 있죠. 그럼 위쪽, 이게 지지선이 되겠죠. 저항선이 되겠네요. 위쪽.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필요에 따라서 요거 다홍색, 짙은 다홍색쯤 되겠네요. 요색 하고 점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하한선은 여기 보시면 색깔이 연한 파랑으로 되어 있는 연한 파랑의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값으로 저장 눌러 놓으시면 이게 설정이 딱 그렇게 돼서 요거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뭐 눌러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가 들어갔는데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폭을 볼 수 있어요. 자,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느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요.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만 쓰면 문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S밴드는 여기서 위쪽에 어디까지 갈지가 표시가 되죠.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지금 어차피 상승이니까 그 폭,
이 안쪽의 폭은 캐치가 되는데 위에 얼마까지가 상한선인지 캐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린저 밴드가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차트예요. 지표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언제 떨어질지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넣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넣죠. 그럼 이게 겹쳐져서 똑같은 거가 이게 두 개가 생겼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30-3을 넣습니다. 30-3을 넣으면 라인을 바꿔줘야겠죠. 티가 나게. 중간 거는 검정색 라인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을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빨간색으로 3포인트 라인으로 두껍게, 하한선을 파란색, 아주 파란색 3포인트 라인으로 두껍게 넣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밖에 범위가 생겼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랑. 조금 더 확장해서. 자, 어떤 게 달라지냐? 보세요. 이제 S밴드와 비슷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자, 올라갈 때 계속 상승하죠? 그럼 여기서 요 근방까지 부딪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S밴드처럼 세밀하게 가격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 근데 이제 뭐 이런 걸 뭐 28-2.8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이거 모든 종목마다 다 바꿔줘야 돼서 사실은 쉽지 않아서 이런 정도로만 하셔도 큰 손해를 안 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닿았죠? 여기 닿았으면 거의 끝까지 왔죠? 이걸 넘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떨어집니다. 떨어졌죠? 여기 탁 치고 떨어졌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쭉 따라갈 때는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닿는 순간 이제 곧 추세 전환이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한 개 아래쪽 볼린저 밴드 하나 썼을 때보다는 훨씬 가독성이 좋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라 올라가다가 여기서 팍 꺼지죠. 그러면 이제 추세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엄청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아낼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좀 안전지역, 이쪽부터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겹쳐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젓가락으로 사과 쪼개는 거 이거 연습 잘 하시면 여러분 원하시는데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럼 매수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 밑에서 해야겠죠? 한번 가볼게요. 이게 계속 상승 구간인지. 자, 지금은 상승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이 볼린저 밴드 두 개를 같이 설정하세요. 세팅하시면 되고, 하락 구간에서 보면, 자, 최근 구간이니까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하락합니다. 하락할 때 S밴드처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72달러인데 68달러 정도? 68달러 요 정도에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내려갈 수 있구나 예상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가면 더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닿으면서 어때요? 살짝 반등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반등 올라가잖아요. 그쵸? 여기 반등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냐? 사실은 힘든데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하락 구간이니까. 하락 구간으로 왔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내려가죠. 그럼 여기 또 닿았죠.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쭉 밑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밀리는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S 시그널을 여기서 보는 거죠. S 시그널은 어떻게 설정하냐 볼게요. 자, 요 빨간색 라인이 단기 S 시그널입니다. 26, 12, 6이에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쓰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라인은 저는 빨간색을 썼습니다. 슬로우 K의 빨간색 다시 값은 보여드려요. 26, 12, 6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표시는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선은 빨간색 그 다음에 너비는 2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과열 침체 구간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80 넘고 20 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값으로 저장해 놓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또 불러 드릴 때 이 세팅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자, 스토캐스틱 라인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단기는 요 빨간 선인 거예요. 빨간 선.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기서 80이 깨졌죠. 여기 깨지고 내려왔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하단을 닿았고 상승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기 이 지표가 S 시그널이 벌써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 밑에가 트릭스거든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이거 변곡, 추세 변곡을 나타내는 선인데 어쨌든 설정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도 밑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왔죠.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럼 하락으로 보는 게 합당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등은 하지만 결국 하락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S 시그널도 쓰셔야 되고, 그런데 이 깜장색 선은 뭐냐? 우리가 기존에 쓰던 S 시그널이에요. 눌러보시면 126, 52, 12. 그리고 선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K 눌러서 검정색. 전 이 검정색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과열 침체는 갈색, 파랑색으로 해서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러면 추세상으로 장기도 어차피 여기서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락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TQ의 하락 구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장기 S 시그널도 하락, 단기는 다행히 어떻게 됐어요? 요 바닥, 이거 우물이라고 하죠. 20 라인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물에 걸쳤어요. 그러면서 살살살살 상승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보면 결국 여기서 어떻게 돼요? 21선을 단기 S 시그널이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보는 거죠. 요 구간에서 올라오네?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분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라인까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단기 S 시그널이 80을 또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진다, 하락. 다시 이게 위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한다, 반등.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S 시그널 장기가 밑에서 올려오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 20 깨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락세가 조금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나머지 차트 밑에 설정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없다고 그냥 옆에다가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봉 있죠? 일봉 있으니까 자, 옆으로 넘기시고 멀티 차트 쓰실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상단 바 있죠? 파란색. 이걸 2번 누르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멀티 차트 쓰실 때 되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설정 그대로 제가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 찾아서 넣는다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첫 볼린저 밴드가 들어갔고요.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생긴 볼린저 밴드를 더블 클릭해서 30, 3을 넣죠. 넣고 라인 설정에 색을 바꿔줍니다. 상한선은 빨간색에 2포인트, 하한선은 짙은 파랑이죠. 짙은 파랑에 2포인트. 그럼 이렇게, 지금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앞에 게 보라색으로 중심선을 잡았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다시 위에 이름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선을 누르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이름으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 라인의 중심선 보라색. 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배워놓으면 앞으로 20년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영상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진짜 나중에 도움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모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을 이제 넣을 건데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슬로우라고 치시면 되겠죠. 스토캐스틱을 치셔야 돼요. S-T-O-C-H-A-S-T. 이게 어려우시면 여기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 또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우클릭 하셔갖고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슬로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에는 26, 12, 6
네, 이거 맞아요. 이거 하고 빨간색, 예, 아까 했던 대로 이 포인트의 빨간색 라인, 과열, 침체 80, 20에 요 빨간색하고 밝은 형광 녹색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 장기 S 시그널 넣을게요. 이거는 126, 그 다음에 52, 12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 선을 누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가는 거죠. 검정색에 짙은 갈색, 그 다음에 여기는 짙은 파랑 이렇게 넣어서 이 포인트로 맞추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 이름을 딱 눌러서 얘를 누르셔도 되고 선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을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요. 그럼 이 손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같은 지표라 같은 이 스케일, 요 자를 똑같이 쓸 수 있는 애들은 지금은 같이 쓸 수 있어요. 같은 지표니까. 근데 전혀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75가 아니라 거래량 들어가면 뭐 12,000, 25,000 이런 애들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이 다를 경우는 Y축 표시 안함을 누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쓸 거는 같은 스토캐스틱이니까 공유로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누르시고 요거까지 체크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이 같이 묶였어요. 그러면 이 녹색은 뭐냐? RSI라는 건데, 자, RSI도 넣을게요, 우리가. 자, 뭔진 잘 모르셔도 돼요. 그것까지 다 아시려면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RSI도 어차피 과매도 과매수를 나타내는 거다 정도만 아시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또. 그럼 얘를 올려줍니다. 그럼 얘는 스케일을 같이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Y축 표시 안함으로 할게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겹쳐졌죠? 그래서 크기가 다르고 스케일이 너무 차이 난다 그러면 Y축 표시 안함으로 하시면 되고, 같은 스케일이다 100에서 0까지 똑같이 쓴다 그러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됐죠? 그리고 밑에 요거 RVI라는 이 지표예요. RVI인데 RSI랑 비슷한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이상일 때는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40 미만으로 가면 매수 안 하고 청산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는데 이렇게 TQ가 내려올 때 여기 지금 50에 걸려 있죠. 앞으로 이게 더 내려가서 여기 40 구간까지 가잖아요. 그럼 우리 매도를 일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면 그냥 가는 거지만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완전 약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넣어볼게요. 똑같이 지표 추가. 그래서 RVI. 이렇게 하면 기존에 제가 세팅해 놓은 거라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140을 넣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쓰세요. 140 넣으시고 분홍색에 뭐 요건 색깔 원하시는 대로 넣고, 전 3포인트에 얘는 기준값이 60하고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60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는 동안은 우리가 홀딩해도 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얘가 60을 깨고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50을 또 깨고 더 내려간다. 그럼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손절이죠. 이때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돈을 일부 빼놓는 거죠. 그래서 40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갈 때 사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트릭스라고 여기 있죠. 트릭스. 저는 21, 15를 쓰고요. 이렇게 색깔은 이 오렌지색, 짙은 주황색 좀 되겠죠. 이 색깔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표 추가해서 트릭스, TRIX 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를 잡아서 위쪽으로 올리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들은 스케일이 다르죠. 60하고 0.04 막 이러니까 공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모양 나와요. 그럼 Y축 표시 안함으로 딱 당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지금 10분봉이고요. 얘는 1봉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60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자, 멀티 차트를 썼던 이유도 이겁니다. 자, 맨 끝으로 가볼까요? 지금 여기 맨 끝으로 왔죠? 그럼 여러분 차트가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지금 더블 S 볼벤에서 중앙에 와 있죠? 그럼 이게 어디로 움직일지는 일봉상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장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락 구간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70% 이상 하락입니다. 왜? 여기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장점으로는 자, RVI라고 얘가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면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좀 지켜볼 건데 트릭스가 이렇게 지금까지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트릭스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S 시그널 단기, 이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일부분 조정 받아서 그래서 제가 43달러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와? 1차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안쪽 라인이. 그 다음에 밑에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여기 7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S 시그널을 S 밴드죠. S 밴드를 상당히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S 밴드가 제가 써보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한 1.5배도 정교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그럼 60분봉 볼게요. 우리가 60분봉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보이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하락인 것 같은데 60분봉에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하락이 상당히 진행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25까지 왔어요. 예, 여기 내려가고 있잖아요. 50 이하로 벌써 RVI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하락입니다. 하락. 그쵸? 그리고 트릭스도 이렇게 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아, 월요일, 화요일 하락할 확률이 크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스케일을 보고서, 기간을 보고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셔갖고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연습 많이 하시다 보면 예, 이런 밴드 구간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이걸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